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또 재미있는 마케팅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브랜드가 3천억에 매각이 된다 뉴스가 처음에 나왔다가 사실은 매각이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떠나서 이 브랜드는 식당 웨이팅 앱 1위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요. SNS에서 이제 소개가 된 이후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몇 개 백화점에도 입점을 했더라고요. 사실 베이글 자체도 물론 뛰어나겠지만 브랜딩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분간 그 시리즈 영상을 기획했는데요. 요즘 떠오르는 브랜드, 그리고 요즘 잘 안 되는 브랜드, 이런 사례들을 함께 보면서 팔리기 위한 브랜드로 가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딩을 잘했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사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베이글이라는 것 자체로 전국 1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이글 가게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 상품화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무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브랜딩을 잘한다는 건 단지 좋은 제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간에 처음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경험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런던에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런던 가게에 갔다면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 누군가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런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호감이 바로 브랜딩인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딩에서는 일관된 경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브랜딩이라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단단한 기본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마케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브랜딩이 품질이 좋은 화약이라고 하면 마케팅은 이 화약에 이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만약 SNS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기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SNS의 마케팅 컨텐츠를 보셨고 또 그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랜딩이라고 하는 고객에게 인식을 남기는 단단한 뼈대를 잘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조금 더 폭발력 있게, 파급력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것입니다. 브랜딩이 먼저냐 마케팅이 먼저냐는 조금 이후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브랜딩이라는 건 대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노포 가게라고 해서 조금 오래된 가게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술집 자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시는 가게들이 조금 더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옛날 감성 그리고 인심이라는 어떤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이소라는 브랜드는 싸고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키워드를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고요. 그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는 비록 가격이 아주 싸진 않지만 조금 양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구 브랜드 중에서 이케아라는 브랜드는 사실 합리적이고 심플하다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주고 있고요. 반대로 모던하우스라는 브랜드는 우리 집을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다라는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개별적인 브랜드가 주는 어떤 컨셉, 이 컨셉이란 고객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고객 가치란 다시 말해 고객의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브랜드에서 고객한테 어떤 가치와 인식을 줄 수 있는지가 바로 브랜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패션 사업 혹은 건강기능식품 사업과 같이 어떤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정해놓고 그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품 원단을 더 좋아라든지 아니면 효능이나 효과가 더 좋아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자, 시장에서 꾸준히 롱런하려면 제품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품력이 좋은 브랜드들은 사실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브랜딩이란 남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실 조금 더 남들과는 다른 브랜드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오니스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하나의 제품만 3년이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제품이 엄청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브랜드의 어떤 지향점,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믿고서 먹는 제품으로 브랜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번 소개해드린 귤메달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귤 브랜드인데요. 귤에 대한 다양한 파생 품종이나 맛을 또 소개를 하면서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이 한 개 품목에 대한 약점을 디자인적인 또 컨텐츠적인 엣지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베이글도 콜라겐도 귤도 그렇게 특별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고객에게 어떤 인식을 남기고자, 어떤 키워드를 남기고자 했는지를 돌아보면 그 브랜드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팔으셔야겠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의 장사 욕심일 겁니다. 다만 고객에게 이 시대에 팔리고 있는 브랜드는 조금 다릅니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 키워드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객 가치를 명확히 키워드로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 브랜드가 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할 때 광고와 마케팅을 만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잘 팔 수 있는 것은 사실 맞지만 그것은 고객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좋아해서 구매했다라기보다 그냥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광고와 마케팅을 멈추는 순간 다시 매출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체 상품이나 경쟁 브랜드가 생긴다든지 혹은 노출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대체 내가 뭐가 문제였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고민하시게 되는 내용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브랜딩이란 우리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만 많이 해봤자 사람들이 첫 인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마치 그 하자가 있는 아파트처럼 입주하기 전에는 좋아 보인다 할 수 있지만 실제 고객이 이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이나 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례와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브랜드, 또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또 팔리는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